커피는 이제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커피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언제 커피를 즐기시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식후에 커피를 즐기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식후에 즉시 커피를 마시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식후에 커피를 마시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언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식후에 소금을 첨가하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커피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시작 전에는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커피를 마실 때 건강을 고려하지 않을까요? 보통 커피는 풍부한 향과 훌륭한 맛으로 즐겨 마시거나 습관처럼 마시기도 합니다. 혹은 이미 커피 중독에 빠져 일상에서 빼면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커피의 영향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작용 없이 즐기던 커피도 나이가 들면서 잠이 오지 않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후에는 커피를 피하거나 카페인이 적은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노년층에서도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노년에 적절한 양의 커피는 기억력이 감소하는 인지 기능을 개선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커피의 카페인 성분과 인지 기능 감소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커피가 뇌의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감소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여성보다 남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커피에는 주로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 기능의 감소를 예방하는 데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분이 기여한다고 합니다.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은 항염증 작용을 통해 인지 기능 감소의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커피의 메틸크산 성분도 인지 기능의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효과는 커피의 주 성분인 카페인 때문인데요. 카페인은 뇌의 각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며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로써 노년에도 커피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카페인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년층에서 과도한 커피 섭취는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뼈를 약화시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복용하는 약도 증가하는데, 약을 복용한 직후에 커피를 마시거나 그 반대로 커피를 마신 후에 즉시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커피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약의 흡수율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과 커피는 최소 30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피는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데, 이렇게 식사 직후에 바로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식사로부터 섭취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으면 그만큼 식사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흡수를 방해하여 노년층에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앞서 설명한 대로 탄닌이 철분을 흡수하는 속도보다 300배나 빠르게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탄닌이 철분이 몸으로 흡수되기 전에 빠르게 상호작용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탄닌은 배탈, 메스꺼움, 변비와 같은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서 식후에 즉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가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소화장애의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커피를 즐기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식후에 꼭 커피를 즐겨야 하는 분들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커피에 소금을 조금 넣어 마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커피의 탄닌 성분을 소금이 중화시켜 주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더불어 소금은 커피의 항산화 성분을 강화시켜 몸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커피에 소금을 넣으면 기존의 쓴맛을 완화시켜주며 더 풍부하고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설탕을 대신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블랙커피에 소금을 넣어도 좋습니다. 심지어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에 소금을 조금 섞어서 마셔도 맛있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커피가 더 부드럽고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향이 풍기게 됩니다. 설탕을 대신해서 드신다면 혈당 걱정 없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조절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한 티스푼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커피 향에 따라 소금의 양을 조절하고 살짝 넣어서 맛을 확인한 후에 적절한 양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일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을 커피에 넣는 것은
나트륨 섭취가 과다해져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하루에 한 잔 정도만 소금을 넣어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원두 커피를 즐기시는 경우에는 원두에 미리 소금을 조금 넣고 내리면 더욱 맛있는 소금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하루에 여러 잔의 소금 커피를 마신다면 나트륨 과다가 건강에 이로울 수 없으니 적당한 양을 지키며 즐겨보세요.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커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집중력 향상입니다. 국제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커피를 마신 후 뇌의 활성도가 증가하여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각성 효과인데요.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의 특성에 따라 중추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잠시 피로를 느끼지 않게 해주는 각성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질병 예방 효과인데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자궁암, 유방암 등 일부 암과 우울증,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커피를 섭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과다한 커피 섭취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역류성 식도염과 위궤양과 같은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켜 맥박과 혈압을 증가시켜 심부전과 같은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적당한 양을 유지하며 하루에 한 잔 정도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